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어느 정복 리얼 교과서의 저자 이상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4장 연산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가 되어 있는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canf 함수를 배울 텐데요. scanf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연산자가 있을 때 어떤 연산자부터 계산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살펴볼 테고요. 다음으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관계 연산자, 그리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논리 연산자, 그리고 연산자를 간결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 축약형과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 수준의 연산을 수행하는 비트 연산자를 살펴보는 것으로 4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살펴볼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대입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많이 살펴봤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valueint는 1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값 10을 왼쪽에 있는 valueint에 대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변수 valueint 값이 10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P연산자. P연산자는 뭐냐면 이런 대입 연산자와 같이 연산자의 계산 대상이 되는 것을 P연산자가 되겠습니다. 10과 같은 이런 상수 값뿐만 아니라 valueint와 같은 이런 변수도 P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즉 연산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equal, 수학에서는 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C 언어에서는 같다가 아니고요. 이처럼 대입, 값을 대입하는 연산자라는 것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산술 연산자,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에 해당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가 있습니다. 근데 나누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정수와 정수 사이의 나누기는 항상 뭐라고 그랬죠? 정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 나누기 4는 1이 되고요. 만약에 1.25와 같이 소수점 자리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실수 사이에 연산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5가 아니라 이처럼 5.0과 같이 하나가 실수가 되면 5.0 나누기 4가 되면 자, 하나는 실수고 하나는 정수다. 서로 다른 두 자료형 계산할 때는 자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수가 실수로 자동 형변환 된다고 그랬죠? 자동 형변환 따라서 5.0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정수인 4가 4.0 실수로 자동 형변환 되어서 5.0 나누기 4.0이 되어서 결과는 1.25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나머지 연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연산은 말 그대로 5 나머지 연산 4를 수행하게 되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죠. 따라서 결과는 나머지인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나머지 연산인 경우에는 P연산자가 모두 정수여야 된다는 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3과 4를 대상으로 다음 표에서 설명한 연산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자, 3과 4 정수가 되겠네요. 그에 대한 사칙 연산인데 나누기인 경우 또 두 가지가 있죠. 결과가 0인 케이스, 또 다른 하나는 결과가 소점까지 나눈 거. 이거는 이제 정수 사이에 나누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실수로 수행하는 나누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실제로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데 4장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죠. 따라서 먼저 솔루션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B, D의 소스인데요. 혹시 D가 없으면 C의 소스도 괜찮습니다. 자, 솔루션 이름은 우리가 4장이기 때문에 04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4장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04_01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3이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콘솔 응용 프로그램 다음 자, 빈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콘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마침 자, 이렇게 프로젝트와 솔루션이 만들어졌는데요. 소스 파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소스 파일을 추가합니다. 소스 파일 오른쪽 마우스 클릭 추가 새 항목 CPP C++ 파일을 선택한 이후에 첫 번째 예제이기 때문에 example 01.c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자가 .c란 거 잊지 마시고요. 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모두 저장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실제 소스를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include 디지털을 통해서 standard.io.h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메인 함수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소스를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p 연산자 2개 변수 선언해 볼까요? 인티저 타입이 있고요. iValue 1 그리고 iValue 1을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초기화를 해줬고요. 자, 다음에 이 p 연산자 2개를 가지고 계산된 결과값을 저장할게. 사칙 연산 플러스 나머지 연산 5개가 인티저 정수형이 5개가 필요하고, 실수형 나누기 실수의 나누기 값을 저장한 실수형 변수 하나가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인티저 값 저장할 변수를 모두 5개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수 연산의 결과 실수 값을 저장할 변수를 또 선언해 줘야겠네요. 자, p 연산자 값을 먼저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Value 1은 3 그리고 iValue 2는 4 되겠네요. 자, 그리고 사칙 연산을 차례대로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실수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네, 두 정수 중에 최소한 한 개는 실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블형으로 강제 현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나눠주면 실수 사이에 나누기 연산이 수행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이 되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켜볼까요? 네, 빌드를 하고 실행이 되면 계산은 되었지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었네요. 자, 함수 printf를 통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printf를 통해서 p 연산자와 그리고 처리된 연산 결과를 모두 출력하게 되었는데요. %d 서식 문자를 통해서 정수를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역/n 줄바꿈 확장 문자라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와 정수의 나누기지만 강제 현변을 통해서 실수로 계산된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_result1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자, 나머지는 다 예상대로 되는데 여기 하나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자, 나머지 연산인 경우에는 %d 이상하게 출력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네, % 기호는 %t와 같이 printf에서 서식 문자의 특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함수 printf에서 % 기호를 출력해주기 위해서는 % 앞에 %를 하나 더 붙여줘야 됩니다. 즉 %% 이렇게 해주면 printf 함수를 통해서 화면에 % 기호 하나가 출력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시키시면 정상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3 나누기 4는 나머지 3 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연산자로 넘어가기 전에 함수 scanf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scanf는요, 네, 키보드로 입력한 자료를 변수에 저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사용했던 함수 printf는 어떻게 됐었죠? 네, 변수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였죠. 그에 비해서 scanf는 키보드로 입력한 자료를 변수에 저장하는, 어떻게 보면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겠죠. 함수 printf와 마찬가지로 standard.io.h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야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용법을 잠깐 살펴보자면 첫 번째 파라미터로 서식 문자 열이 오게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변수들이 오게 되는데 함수 printf와 차이점은 변수 이름 앞에 % 기호가 있어서 변수의 주소 값을 전달해 줘야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인트형 변수 width에 키보드로 입력한 자료를 저장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수 scanf 그리고 첫 번째 서식 문자열에 %d %d는 함수 printf 할 때 배웠었죠. 뭐였죠? 10진수 정수에 해당되는 서식 문자였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에 해당되는 변수가 width가 오게 되죠. 근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 기호를 통해서 여기서 주소 연산자라고 했네요. 주소 연산자 %를 이용해서 변수 width의 주소값을 산출해서 추출해서 전달해 줘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은 10장의 포인터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테고요. 일단 우리 여기서는 % 기호를 이용해서 변수의 주소값을 전달해 줘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scanf에서 쓰이는 서식 문자는
함수 printf에서 쓰이는 서식 문자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자료형의 크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int와 long 타입의 경우에는 서식 문자가 %d, 그리고 부호가 물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호가 없다, unsigned다 그러면 unsigned int, unsigned long에 대해서는 %u. 이거는 같네요. 그렇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short 타입의 경우, 자, integer long은 32bit OS에서 몇 바이트라고 했죠? 네, 4바이트였습니다. 자, 4바이트인 경우에는 %d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short인 경우는 short 타입은 2바이트였죠? 자, 2바이트인 경우는 어떻게? %d 앞에 중간에 h를 붙입니다. short의 h겠죠? 그래서 %hd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unsigned short이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u 앞에 h를 붙여야겠죠? %hu. 자, 왜 그러냐? 자, int와 long은 4바이트지만 short은 2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료의 크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만약에 64비트 OS에서 long 타입이 만약에 8바이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8바이트 long인 경우에 8바이트 long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d가 아니라 %ld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8바이트 unsigned long이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이 경우는 %u가 아니라 %lu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이는 비주얼 C++ 2010에서는 int와 long이 모두 4바이트이기 때문에 %d, %u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 실수인데요. 자, 실수는 플로트는 4바이트고 더블은 8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린 여기서 플로트와 더블은 scanf, 함수 scanf에서는 서식 문자가 다르겠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맞췄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플로트인 경우에는 %f이지만 더블인 경우는 %lf란 거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문자인 경우, 캐릭터인 경우에는 %c, 그리고 문자열인 경우에는 %s, 이것도 함수 printf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함수 printf에서는 %d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출력할 수 있었죠. 예, 출력. 어디서? 함수 printf에서는요. 하지만 scanf에서는 %d로 캐릭터를 입력받을 수 없습니다. 왜죠? 캐릭터는 1바이트고 인티저형은 4바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scanf에서는 캐릭터 값을 입력받을 때 반드시 %c를 써야 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롱롱 타입 그리고 unsigned 롱롱 타입 몇 바이트라고 그랬나요? 예, 8바이트라고 배웠습니다. 자, 8바이트인 롱롱과 unsigned 롱롱 타입인 경우에는 LLD가 되겠습니다. LD 두 개네요. 그렇죠? 그리고 LE 두 개인 LLU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롱롱과 unsigned 롱롱은 각각 8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롱롱 타입인 경우에는 %LLD 그리고 unsigned 롱롱인 경우에는 %LLU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 어떻게 앞 슬라이드 내용 완벽히 이해하셨습니까? 아직 조금 헷갈리신다고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앞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헷갈린 부분을 모아서 정리하는 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MS 윈도우 이외의 운영체제까지 고려한 함수 scanf의 서식 문자. 이름이 다소 긴데요. 핵심이 뭐냐면 결국 핵심은 long type 그리고 unsigned long type인 경우에 대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long type인 경우에는 자,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4바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d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리눅스 64비트 환경이라든지 특정 OS인 경우에는 8바이트 롱인 경우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바이트 혹은 8바이트 다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의 해답은 무조건 롱 타입인 경우에는 scanf에서 %LD를 쓰면 된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윈도우즈 운영체제 혹은 윈도우즈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롱 타입인 경우에 함수 scanf의 서식 문자는 그냥 %LD를 쓰면 편하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unsigned long인 경우에 윈도우인 경우에는 그냥 %u 써도 상관없다. 하지만 다른 운영체제까지 같이 생각한다면 %u 대신에
%LU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이외에 다양한 다른 OS까지 고려한다면 롱인 경우에는 스캔F에서 %LD를 서식 문자로, 언사인드 롱인 경우에는 %LU를 쓰면 좋겠다. 자, 이런 내용이 정리된 게 책 페이지 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함수 스캔F와 관련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함수 스캔F로 자료를 한 번에 여러 개 입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캔F로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자료를 입력받을 수 있는가? 그 핵심은 바로 서식 문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여기서 보면 서식 문자 %d가 몇 개가 있죠? 네, 2개가 있습니다. 자, 서식 문자가 이렇게 2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뒤에 컴마 첫 번째 변수 %, 컴마 두 번째 변수 %, 이렇게 있으면 자, %d가 10진수 정수라고 그랬습니다. 10진수 정수 2개를 차례로 입력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정수, 두 번째 변수, 정수 변수를 입력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식 문자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서식 문자 사이에는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공백, 즉 스페이스죠. 공백 혹은 탭, 탭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d 한 칸 띄우고 %d 혹은 %d 탭 %d 상관없고요. 혹은 이런 화이트 스페이스가 하나 또는 여러 개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스페이스를 뭐 3칸 정도 띄운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 화이트 스페이스가 없어도, 이게 만약에 없어도 %d 막바로 붙어 있어도 이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식 문자가 몇 개가 있는가. 이 같은 경우에는 %d에 2개 있죠. 그러면 뒤에 변수, 정수, 인티저를 저장할 변수가,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변수가 2개 있어야 되고요. 여기 만약에 서식 문자가 3개가 있다. 그럼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이런 서식 문자와 뒤에 오는 변수 사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주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스캔F와 관련해서 실제로 잠깐 실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소스 파일에서 추가 새 항목 cpp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막바로 multiple scanf.c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권리를 갖춰주고, 자, 변수를 2개를 동시에 입력받는 스캔F 한번 같이 작성해 볼까요? 자, width와 heigh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또 하나 선언하고요. 자, 막바로 스캔F 한번 찍어줄까요? 스캔F 서식 문자 %d 하고 width 뭐가 맞았죠? 아하, 주소를 추출할 수 있는 주소 연사자가 맞았습니다. 스캔F. 그리고 두 번째는 height. 입력받아서 결과는 2개의 값을 곱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 값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곱하기 %d는 %d. 이렇게요. 그리고 줄바꿈 기호를 추가해 주고요. 그래서 width, 입력받은 width와 height와 그리고 result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고, 자, 파일 가서 모두 저장을 하고요. 모두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깜빡깜빡. 이게 바로 스캔F. 여기는 첫 번째 스캔F에 대한 width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를 출력하고요. 자, 두 번째 깜빡깜빡거리는 것이 스캔F, 두 번째 하이트에 대한, 그래서 4를 입력하면 5 곱하기 4는 20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린
좀 전에 scanf 안에 서식 문자열에 서식 문자가 하나인 scanf를 두 번 연달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변수 값을 입력했는데 요거를 두 개를 하나 합쳐볼까요? 어떻게 하면 됐죠? 예, 서식 문자열과 서식 문자열 %t가 두 개 있으면 되겠죠? 자, 두 개 있기 때문에 뒤에 여기 대해 매칭되는 변수를 하나 더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width, height. 그리고 서식 문자 사이에 일단 뭐 스페이스 공백이 혹은 탭 혹은 뭐처럼 붙여서 이렇게 해줘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주면 자, 마찬가지로 5 엔터 치고 4 엔터 치고 하면 여전히 5 곱하기 3 20 이렇게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대신에 5 스페이스 4 혹은 뭐 5 스페이스 5 탭 4 이렇게 해줘도 또는 엔터 모두 다가 다 구분자 딜리미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입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canf 함수를 실습해 본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하는 도중에, 빌드하는 도중에 아래와 같은 경고 메시지가 뜬다는 것입니다. 워닝 C4996 함수 scanf가 좀 위험하다는 얘기죠.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 되겠고요. 대신에 함수 scanf _s를 대신 사용하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뒤에 _crt라는 이 컴파일 옵션을 쓰는 것은 비추입니다. 추천하지 않고요. 함수 scanf _s를 쓰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경고는 왜 발생했을까요? 이 경고는 바로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문제가 함수 scanf를 쓰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함수 scanf가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때 일종의 버퍼라고 중간에 메모리에 그 값을 저장해 두는데요. 혹시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 버퍼 크기보다 더 큰 값을 입력했을 경우에 버퍼의 원래 크기를 벗어나는 옆에 인근 주소까지 침범해서 값을 쓰면서 뭔가 이 부분에 값이 써지게 되면서 보안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버퍼가 넘치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를 따라서 이런 버퍼가 넘치는 것을 뭔가 근원적으로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해결책이 바로 scanf _s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식은 똑같고요. 함수 scanf와 scanf _s가 똑같고 다만 문자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입력 파라미터로 버퍼의 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문자열, 스트링과 관련된 별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함수 scanf 대신에 scanf _s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실제 소스를 가지고 잠깐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 소스는 scanf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컴파일 빌드를 해보면 이런 워닝 메시지가 떴습니다. scanf _s를 쓰지 말라고 scanf _s를 쓰라고 워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scanf _s로 바꾸고요. 저장해서 빌드를 하게 되면 아무런 워닝 없이 성공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사용자로부터 3개의 값 정수를 입력받아서 합과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출력해야 됩니다. 키보드로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입력받기 전에 뭔가 출력을 해야 되네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치면 합과 평균을 각각 출력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까요? 자, 프로젝트를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운영 프로그램이고요. 04_04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 빈 프로젝트로 하고요. 그리고 현재 새로 추가된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에서 추가 사용목 cpp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ex02.c 이름 이렇게 정해보도록 하죠.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늘상 하던 대로 include standard io.h 파일을 include 하고요. int main 하고 return 0.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였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모두 저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입력값이 모두 정수값 3개였습니다. 그래서 1, 2, 3 3개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와 합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정하고요. 이건 정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평균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 주게 되겠습니다. 화면에 먼저 첫 번째 값은 입력을 해야겠죠.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캔F로 첫 번째 값을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때문에 %t가 되겠죠. 그래서 %, value 1.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값도 입력을 받아야겠죠. 두 번째 값은 value 2. 세 번째 값은 value 3. 이 되겠습니다. 자, 합은 세 변수의 합이 되겠죠. 더하기 연산이 되겠습니다. value 1, 더하기 value 2, 더하기 value 3 되고요. 자, 평균은 어떻게 되죠? sum 합계 나누기 3.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sum이 정수고 3도 정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최소한 두 개 중에 하나를 실수용으로 강제 변변을 해야겠습니다. 쉬운 방법을 3 대신에 3.0으로 나눠주면 실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합과 평균 값을 각각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하고 빌드를 해보고 바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해서 실행을 시키면요. 네, 첫 번째 값은 1, 두 번째 값은 5, 세 번째 값은 4. 이렇게 하면 이 합과 평균 값이 정상도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워닝이 떴죠. scanf가 버퍼 오버플로우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scanf _s를 사용해주면 이런 워닝 C4996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scanf s를 바꾸고요. 다시 빌드를 하면 네, 워닝이 발생하지 않네요. 그리고 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